안녕하세요, 현목코치입니다. 오늘은 프로세스 153 라지인가요? 27.5인치 알루미늄 모델 라지 사이즈를 저희가 좀 묵혀놨습니다. 375만원짜리 프로세스 153이에요 21년식이죠. 네, 근데 이거 꼭 이렇게 시즌이 지나면 찾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조립을 안 하고 좀 묵혀놨어요. 근데 이제 조립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자전거도 좀 보여드리고 조립을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조립하는 모습을 그냥 보면 지루하니까 제가 자전거에 관련된 또 뭐 자전거 매장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캐주얼하게 조립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박스 궁금하신 분 있으신가요? 별로 없죠? 네, 여기 안에 한번 보세요. 네, 처음에 안전하게 이렇게 아주 잘 포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60-70% 정도 포장이 돼 있거든요. 나머지 자잘한 부속들이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전거가 스티로폴로 엄청 많이 튼튼하게 싸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싹 벗겨낸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전거 조립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나하나 조립하면서 자전거 이제 실물로 이제 많이 보신 분들도 있지만 멀리 계시거나 매장에 못 오시거나 또 실물로 많이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킬링타임용 영상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은 아닌데 얘기도 좀 하고, 저는 제가 말이 많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음성도 출연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카메라로 표현 좀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프로세스 153은 요거는 이제 375만원짜리예요 21년 모델이니까 21년에 책정된 가격으로. 22년 제품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걔는 가격이 이제 조금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인이 나타나면 임자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프로세스 153을 이제 사러 오시면서 이제 이게 나한테 맞는 자전거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걸로 이제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프로세스 153은요 정확한 카테고리는 이제 엔듀로 바이크예요. 엔듀로 바이크는 기본적인 성향이 내리막 주행을 기반으로 만든 자전거죠. 내리막 주행에서 얼마큼 이제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자전거냐 이런 거고, 뭐 레이싱용 자전거도 아니에요. 엔듀로 대회에 나가서 막 이거를 통해서 막 뭔가 우승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타는 자전거도 아니란 말이죠. 목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프로세스 153은 엔듀로 바이크지만 지오메트리나 이제 서스펜션의 길이가 약간 올마운틴의 성향을 띤 엔듀로 바이크다. 그래서 본격적인 뭔가 이렇게 다운힐 레이싱만 위한 엔듀로 바이크는 아니고, 좀 동네 산에서도 아니면 이렇게 파크에서도 좀 너무 헤비하지 않게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 자전거를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입문을 이 자전거로 좀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기본적인 성향이 나는 이렇게 좀 점프, 드랍, 뭐 이렇게 내리막 주행에 좀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자전거를 사시는 게 맞아요. 나는 그냥 동네 싱글만 좀 트레일적인 요소로 타고 임도도 가고 뭐 도로 이동도 하겠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프로세스 이제 134가 더 맞죠. 네, 그런 분들한테 그게 그렇고, 이거는 이제 좀 나는 파크도 좀 가보고 싶고 익스트림하게 좀 타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훨씬 더 잘 맞는 그런 자전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전거로 이제 어디까지 할 수 있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375만원짜리 자전거거든요. 전체적인 구성은요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 가격을 생각하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 자전거 자체가 지금 당장 파크에 가서 자전거를 탄다고 했을 때 이제 안 될 게 없는 부속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 프로세스 153은 이게 이제 제일 엔트리, 알루미늄 제일 엔트리급 모델이에요. 이 위에 이제 DL이 있고, 그 다음에 카본 모델이 있고, CRDL이라는 또 모델이 있고, 이제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나 구성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지만, CRDL 모델도 결국에는 카본으로 바뀔 뿐, 전체적인 프레임의 레이아웃이 똑같아요. 링크를 묶는 방식도 똑같고, 그러니까, 프레임의 포텐셜이 일단 높아요. 그래서 초기에 이 375만원짜리로 진입을 하시는 게 가격적인 부담을 갖지 않고 시작하실 수 있고, 타시면서 어느 정도 숙련이 돼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 뭐 휠셋이라든지 브레이크라든지 뭐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 기호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해가시면서 타시기에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프레임에 대한 포텐셜이 높은 자전거니까. 왜냐면 상급 기종까지 같은 레이아웃으로 나오니까 그 밑에 있는 제일 하급 모델은 사실은 특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제일 상급 모델도 커버할 수 있는 이 프레임의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레임만 따로 사시려면 아마 이 자전거 375만 원의 가격 중에 50% 이상은 프레임 값으로 지불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다 돼요. 이 자전거로 뭐 안 되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막 뭐 상급 기종 타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탈 수 있어요. 다만 뭔가 이제 매니아가 되시면은 샥은 이랬으면 좋겠고 휠은 이랬으면 좋겠고 브레이크는 이랬으면 좋겠다에 따라서 그런 내 취향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입문을 하시고 한동안 즐기시기에는 아주 괜찮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까지입니다. 또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엑셀도 녹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엑셀에도 가볍게 그리스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 자전거를 조립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요, 자전거 샵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자전거 샵에 대한 이야기를 안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들어봐야 되냐면 결국에는 이제 자전거 샵은 손님을 위해서 있는 공간이거든요. 저를 위한 놀이터가 아니잖아요. 손님분들이 오셔서 샵을 이용해 줘야지 샵이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자전거 샵을 운영을 해보니까 자전거 샵에서 이제 손님분들과 일어나는 이런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가볍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전거 샵을 이용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그런 자전거 샵들은요, 대형 프랜차이즈화 돼 있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는 자전거 샵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스페셜라이즈드나 트랙이나 이런 데는 이제 컨셉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본사에서 직영 매장으로 해서 획일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지역에 있는 자전거 샵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그런 샵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런 획일화된 그런 컨셉 스토어에서 이렇게 마니아 분들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정도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에요. 특히 제가 있는 이런 이제 산악 자전거에 관련된 뭔가 서비스는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선수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자전거 코치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저도 입문을 그냥 동호인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저도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샵에서 자전거를 사서 그 샵의 소비자로서 이제 그 샵을 다니기 시작하고 자전거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전거 샵에 가면은 이제 뭔가 그 샵에 운영되는 서비스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내가 정비를 맡기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자전거는 어떻게 사야 되고 내가 그 샵에서 무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이제 자전거 샵 다 그런 것 같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가셔도 샵이 운영하는 이제 운영 방침이라는 게 있고 그 상업이 갖고 있는 이제 특수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반적인 자전거 이제 샵이나 산업에 대한 이해가 살짝 있으시면은 그거를 이해하시고 샵을 방문하시거나 하시면 조금 더 샵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매장을 이제 만 4년을 운영했고요.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카데미가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제가 이제 자전거 매장을 오픈하게 됐거든요. 아카데미를 하는 일과 자전거 매장을 하는 일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고 별개예요. 자전거 매장이라는 거는 자전거 산업의 일선에 있는 이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이제 베이스가 되는 일이더라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정말 디테일하고 작은 일들까지도 자전거 매장에서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도 자전거 매장에서 일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자전거 매장을 열었단 말이에요. 산악자전거 이제 아카데미만 운영을 하다가 매장을 연 거니까. 그래서 아카데미 안에서도 이제 회원분들의 자전거를 정비하고 판매도 하고 했지만, 또 이제 이거는 회원분들이 아니라 일반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전혀 다른 일이더라고요. 이거를 자전거 매장을 하면서 처음에는 과연 이 매장에 메디슨 바이크 마포점에 어떠한 손님들이 오겠나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처음에는 막 자전거 매장에 클래식 자전거도 있었고요, 로드도 있었고, 하이브리드 있었고, 미니벨로 있었고, 어린이 자전거 있었고, 산악 자전거에서도 하드테일, 뭐 풀샤, 뭐 정말 다양한 브랜드의 많은 자전거들이 처음에 있었어요. 한 1년차, 2년차에는. 그래서 어떤 손님이 올지 모르니까 다 준비를 해놓고 매장 일이 정말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을 가져보니까 이제 매장에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아, 우리 매장에는 이제 어떤 손님이 오는 매장이고 내가 어떤 영업과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정리가 되는 시기가 이제 2년차의 한 말, 그다음에 3년차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까지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고 어려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희 메디슨 바이크 마포점은 메디슨에서 만드는 미니벨로 이제 하드테일을 판매하고, 그 다음에 주력으로 하는 거는 이제 전문 산악 자전거 중에서도 이제 풀 서스펜션, 그래서 올 마운틴, 엔듀로, 다운힐, 네, 그런 자전거들에서 코나, 스캇, 그다음에 로키 마운틴, 뭐 이런 자전거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판매를 하는 매장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매장에서 자전거를 구매하지 않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의 자전거 정비를 이제 안 하기 시작했어요. 안 하기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자전거를 저희가 다 정비를 제가 직접 혼자 하거든요. 근데 일반 손님분들의 자전거를 정비를 다 하면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저희 매장에서 자전거를 구매하신 손님들, 또 저희 정비가 필요하신 아카데미 회원분들, 자전거를 정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 정비를 하지 않고 이제 저희 매장에서 출고가 되고 판매가 되고 받으려야 되는 저희 회원분들 자전거만 정비를 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일반 자전거 정비는 저희가 펑크 수리만 해요. 펑크 수리. 펑크 수리는 이제 보통은 좀 급하게 오시는 경우가 많죠. 급하게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가까운 데서 이제 펑크가 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디든 좀 이제 집이든 아니면 뭐 자전거를 다시 고치는 내가 다니는 샵이든까지는 이제 타고 가셔야 되니까 저희가 펑크 수리만 응급 정비로 해서 해드리게 됐죠. 근데 펑크 수리도 앞전에 이제 수리가 되고 있는 자전거가 있거나 하면은 바로바로 안 될 때가 있고, 좀 뭐 1시간 이렇게 맡겨놓고 가야 되실 때도 있고 해서, 이제 일반 고객분들은 오시면은 엄청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전거 샵인데 일반 정비를 안 하면 이제 우리 자전거는 싼 자전거라서 안 해주는 거냐, 무시하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저희 매장에서도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자전거 출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냥 1000만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고객분도 사실은 저희 손님이 아니시면 정비를 해드릴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냐면 저희 매장에 오시는 고객분들에게 최소한의 이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제한된 인력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다른 샵 사장님들도 그런 고충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전거 매장이 당연히 인력이 풍부해가지고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매장이면 너무 좋겠죠. 저도 그러길 바라고, 정비할 수 없다, 못 해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아요. 근데 이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자전거 매장이 자꾸 제한된 인력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냐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 자전거
매장들 또는 자전거 산업이나 자전거 상업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조금 있으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전거 매장을 운영해 보니까요, 생각보다 이 성수기와 비수기가 되게 차이가 많아요. 매출이라는 부분을 당연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손님이 오시는 이런 빈도들, 그러면은 이게 바쁜 달에는 진짜 사람이 막 3명, 4명, 5명이 해도 모자랄 만큼 일이 몰려 들어오고요. 또 안 바쁠 시즌에는요, 진짜 한 사람이 해도 다 될 만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주기가 제가 4년이라는 시간을 운영해 보니까 그 주기가 이제 너무 명확한 거죠. 4년 내내 그 똑같은 그 주기로 그렇게 일들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자전거 샵들이 늘 바쁜 시즌, 여러분들이 샵을 많이 찾는 그 시즌 있잖아요. 그 시즌에는 여러분만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이 샵을 찾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샵은 그 제한된 인력, 지금 유지할 수 있는 인력만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늘 좀 이제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예, 그 비수기가 생각보다 길거든요. 여름도 비수기죠. 장마철도 비수기죠. 겨울도 비수기죠. 예, 또 뭐 미세먼지 오면 또 비수기라고도 하죠. 이게 어른들이 저희 매장처럼 이제 성인분들이 주로 오는 매장들은 명절 밑에도 이제 비수기예요. 그래서 추석이라든지 구정이라든지 이런 게 끼어 있으면 앞뒤로 한 1, 2주는 또 막 이렇게 비수기라는 시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총 합치면은 정말 원활하게 영업이 되는 개월수가 1년에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6개월은 이렇게 활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운영을 잘 하시는 사장님들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일반 샵들이 그렇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인력들을 꾸리기가 쉽지 않고, 또 우리나라에 자전거 인력을 키우는 시스템이 별로 없잖아요. 뭐 자전거 학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자전거 산업이 또 사이클이라든지 MTB라든지 이런 거가 어떤 건지 사실 문화적으로 잘 모르시니까 관심도 많이 없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자전거 쪽에 인력을 구하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 자동차처럼 전문대라든지 이런 데서 자동차 학과가 있어서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그런 데 진학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소양을 닦고 사회에 나오거나 뭐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죠. 네, 그냥 국비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메케닉을 가르쳐주는, 정비를 가르쳐주는 학원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뭐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뭐 2가지 정도의 이유로 자전거 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적고, 또 그 인력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시즌들이 또 너무 제한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늘 그 자전거 매장들은 좀 이제 타이트한 인력으로 일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샵을 이용하실 때 조금은 불편하실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자전거 매장, 여러분들이 자전거 매장에 원하는 서비스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매장에서 구매도 하고 정비도 하고 동호회까지 뭐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매장을 이제 찾아가셔야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전거 매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전거 매장을 운영해 보니까 정말 10만 원을 쓰면서도 정말 귀한 손님이 있고, 1000만 원을 쓰면서도 정말 귀하지 않는 대우를 받고 가는 손님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샵은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샵에서 운영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서비스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 이외의 것을 자꾸 요구하시는 손님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 해드리고 싶어서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해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공통적으로 다 요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뭐 예를 들면 나는 자전거를 인터넷으로 사고 그거를 조립해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매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전거 매장에 가셔서 혹시 제가 자전거를 인터넷으로 샀는데 조립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전화를 하시든지 방문하셔서 물어보시고, 아니요, 저희는 죄송한데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돌아서면서 이제 저기는 뭐
자기네 산 자전거만 취급해주는 얍삽한 매장이네 이렇게 말하시면 조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왜냐면은 저희 자전거 매장은 그냥 다 자전거 매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매장은 김치찌개를 팔고 어느 매장은 돈가스를 팔고 어느 매장은 스시를 팔고 있는데, 스시 매장에 가가지고 여기 돈가스 파세요? 그리고 돈가스 안 파는데 무슨 돈가스도 안 파는 식당이 다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전거 매장들이 다 각기 다른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그 매장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그런 매장들이 있어요. 어떤 매장은 이제 판매보다는 정비를 위주로 하는 매장 있으니까, 그런 매장들에 가면은 또 여러분들이 좋은 손님이시고 귀한 손님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매장에서는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손님이시기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말 이해하셨나요? 오해 없이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자전거 일 말고는요, 저도 어디서든지 저도 소비자예요. 저도 차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자동차 정비를 받으러 가도 그냥 하나의 저도 소비자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다니면은 자전거 정비소도 이제 프랜차이즈화 돼가지고 좀 체계가 있는 샵이 있고,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정비숍도 있고, 또 정말 개인이 본인의 기술력을 갖고 운영하는 숍도 있고, 어디는 이제 막 튜닝이라든지 막 스포츠 주행을 위한 자동차만 정비를 하는 막 샵도 있고, 샵의 형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사설 정비업체에 가서 서비스 센터에 서비스를 요구한다라든지 뭐 그러면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런 부분 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제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장에 오는 다양한 형태의 고객분들을 5가지의 이제 형태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님들을 제가 막 비난하거나 비하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런 자전거 매장에는 저런 류의 손님들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자전거 매장에 가서 나도 모르게 하는 그런 이제 행동들, 실수들로 인해서 불편해지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도 되게 다양한 손님분들이 오셔가지고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죄송5입니다. 죄송5의 고객 유형을 나눠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5 유형을 나눴습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거니까요, 너무 진지하게 받지 마시고. 이 호나의 이 신형 자전거들한테 좋은 게 뭐냐면, 여기 가변시퍼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점점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 가변시퍼 트래블이 조절이 돼요. 이거는 라지 사이즈라서 210mm짜리 트래블에 가변시퍼가 들어갔는데, 얘가 마이너스 40mm까지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170mm까지 5mm 단위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자전거 판매를 이걸로 하고 나서부터는 가변 시트 포스트 길이가 안 맞아가지고 피팅이 잘 안 나오시는 고객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제조사가 이거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잠깐 자전거 얘기했고, 죄송5 1번 손님의 유형은 뭐냐면요, 닭달형이에요. 닭달형. 얘기만 들으셔도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희가 뭔가를 이제 그러니까는 손님분이 필요한 게 있어서 전화를 주셔서 저희가 뭐 발송을 해드리겠다라든지, 아니면 주문을 해서 뭐 도착을 하면 연락을 드리겠다든지 하면은, 최대한 손님들하고 지킨 그 약속의 기일 안에서 모든 걸 하려고 하고, 그 약속의 기일이 바뀌면은 저희가 미리 전화를 드려요. 저희가 그거를 안 시점에서, 그 안 시점은 약속한 기일보다 항상 전이겠죠. 만약에 저희가 목요일에 자전거 정비해서 출고하기로 했는데 목요일에 출고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목요일 전에 연락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목요일 전에 출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뭔가 물건이 판매되기로 했는데 물건이 도착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도착한 시점을 기점으로 빨리 연락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연락을 드리기 전에 언제 오냐 계속 전화하시는 거예요. 도착할 때까지. 오늘 왔냐, 내일 진짜 들어오냐, 그리고 전화 안 받으면 막 부재중 전화 막 5개, 10개 막 그러신 고객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은 하죠. 근데 우리나라 진짜 택배가 LTE급으로 빠른 나라잖아요. LTE? 너무 옛날인가? 5G급으로 빠른 나라잖아요. 근데도 막 엄청나게 저희가 그러면 이제 매장에서 이제 힘들죠. 전화를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매장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실수로
놓치는 부분이 있을 때도 있어요.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매장도 항상 손님과 약속한 시간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너무 막 하시지 않으시면 아마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저희가 제목을 그냥 웃기게 지은 거예요. 네, 선 넘네형이에요. 선 넘네형. 어떤 선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인간적인 이런 선 말고요. 자전거가 보통 한국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수입사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취급하는 소매점, 저희 같은 대리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구매하는 손님이 계세요. 그런데 수입사가 할 일이 있고요. 매장이 할 일이 있고 손님이 하실 일이 있거든요. 손님은 본인이 원하시는 제품을 그거를 판매하는 점을 찾아서 정상적인 가격에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고 구매를 하시는 게 이제 손님의 역할. 매장의 역할은 한국의 어떠한 제품에 대한 수입사가 있는 그 제품을 좋은 제품을 찾거나 좋은 제품을 매입해서 그거를 원하시는 손님들한테 잘 판매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역할이고, 네. 그 다음에 수입사들은 외국에 있는 좋은 제품 아니면 제조사들은 전혀 있지 않은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품을 이제 수입을 하거나 제조를 하거나 해서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판매를 하고 본사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그런 워런티라든지 AS를 이제 대리점을 통해서 잘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수입사의 역할인데 이 경계를 자꾸 이제 막 지키지 않고 막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선 넘는 형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경계가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저희 매장에 뭔가를 이렇게 주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언제 도착합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이제 그분이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사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혹시 그거 여기 매장에서 주문한 건데 출고됐나요? 그리고 저희 매장에서 전화해서 그거 출발했다는데 확인하셨나요? 이런 거죠. 손님이 그런 거를 이제 막 중간에서 막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 매장이 상당히 곤란하기도 하고요. 수입사도 그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처리하는 과정이 세련되지 못할 수 있어요. 저희는 한 분 한 분을 소매점에서 이렇게 응대하는 게 저희 역할이기도 한데 수입사는 그런 소비자를 1대1로 응대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네,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 한 번만 형이라고 적었습니다. 그것도 딱 들으면 느낌 오시지 않나요? 이제 저희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 정비를 맡기시는 분들이 매장의 서비스의 형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는 이때 맡겨주시면 이때까지 출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목요일에 정비를 맡기시면서 저희가 만약에 이거는 이제 정비 순서에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에 출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난 주말에 타야 되는데 한 번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안 됩니다. 앞전에 정비들이 예약이 밀려서 있어서 이제 앞쪽 것도 뭐 처리해드리고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한 번만 내 것만 좀 먼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거죠. 이번 한 번만. 저희가 뭐 이제 어떠한 특정한 제품에 따라서 이제 할인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 제품은 이만큼에 대한 할인을 제공해드리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알겠는데 나는 좀 더 해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항상 알겠는데 한 번만 이러시는 고객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니까는 이제 거절을 하잖아요. 근데 그 거절을 계속 하는 것도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막 뭔가 더 해줄 수 있는데 막 안 해주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진짜 안 되니까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어떤 형이 있으시냐면요. 무대뽀 형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다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요. 말하다 보니까 정비 조립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무대뽀 형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제 오셔서 다짜고짜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되게 처음에 오시면은 나이스 하시고 매너 좋으신 분들이 사실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게 가끔 가다가 진짜 어제부터가 아니라 진짜 뭐 거의 막 10년 전에 알고 있었던 분들처럼 막 되게 편하게 막 반말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매장에 있는 직원들이 어려 보여도 그러면 손님분들한테 좋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무대뽀형이라고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형이 있냐면, 온라인에서 물건을 이제 모니터로 보고 구매를 하시니까 그 물건의 원 제품 실물로 봤을 때 컬러랑 좀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경우가 간혹 가다가, 저희도 수입사에서 준 브로셔나 이제 온라인 브로셔를 보고 주문을 했는데 그 색상이 달라가지고 좀 이제 당황스러울 때가 저희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품은 그냥 그 물건을 받아봤을 때 그 컬러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들면은 환불이 되기도 하고, 그냥 그걸 감안하시고 사용을 하시기도 하는데, 어떤 유형이 있냐면은 그 모니터의 색깔대로 된 제품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런 제품이 없거든요. 그냥 그 제품이 그 제품이고 그런 건데, 네, 그래서 그런 제품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만들어서 보내드릴 수도 없고,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의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무조건 이제 그거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신기하죠? 그런 일이 진짜 있어요. 또 어떤 얘기였냐면, 샵에서 이제 샵 사장님들이 진짜 이제 좀 힘들어 하시는 유형인데, 샵에 오시는 손님 중에 이제 과격한 탐색형이라고, 이제 제가 제송 5 마지막이거든요. 제송 5 과격한 탐색형.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전거 매장에 와가지고 모든 자전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거 잘 익었나 쳐보시는 거 아니시죠? 네. 그 다음에 막 이제 저희 매장에 이렇게 보통 조립을 하면 다 가조립을 해놓거든요. 막 자전거 무게 들어보고 막 펌핑 해보고 브레이크 막 잡아보고. 네, 이게 다 손님들한테 그대로 판매될 제품이라서 그렇게 막 이렇게 두들겨보고 막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전거 사실 때 저는 박스에 있는 새 제품 주세요,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너무 과격한 탐색을 하시면은 사장님들이 너무 예민해진다, 이거 딱딱 쓰면 이제 여기가 뿔이 빵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과격한 탐색 마시고, 무게가 궁금하시거나 재질이 궁금하시면 사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만져보는 거 정도는 괜찮은데, 이거를 빡빡 네, 때리시면 좀 그렇겠죠?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담을 해가지고 저희가 소비자분들한테 막 이렇게 상담을 친절하게 막 해드리잖아요. 그러고서 손님한테 이런 자전거가 필요하시고 뭐 용도에 맞춰서 이런 금액대부터 이제 시작하시면 된다고 손님한테 맞는 자전거나 제품을 딱 추천해 드렸는데, 저희 앞에서 갑자기 자전거 잘 아는 지인이 있다고 딱 전화를 하셔가지고, 야, 여기 샵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맞는 거 같아?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저희 앞에서 딱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아니 이제 속으로는, 아니 제가 사기를 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 상담해드렸는데, 저희는 나름 저희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잘 컨설팅 해드린 거거든요. 근데 자전거 매장에 와서 이렇게 상담받고 컨설팅 비용 내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도 이제 저희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속상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시면 이제 그래도 도의적으로 좀 이렇게 저희가 안 듣는 데서 가서 한번 전화로 확인해 보시고, 그런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너무 저희 앞에서 대놓고 막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가 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린 것도 아닌데.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자전거 가조립은 이 정도까지 저희가 해놓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매하시는 손님이 나타나면 그 손님께 이제 피팅하면서 여기 케이블 길이들 안 맞는 거 이제 길이들 커팅주 좀 하고,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서스펜션 세팅하고 튜블리스 작업도 해야 되면 하고, 전체적인 걸 마무리해서 또 한 번에 이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출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손님분들에게 100점짜리 매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희도 어떤 손님분들에게는 빵점짜리 매장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매장에 오시면은 100점짜리 손님이 되실 수도 있고 빵점짜리 손님이 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냐, 네, 이 이해관계가 서로 잘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맞지 않은 곳에 가서 서로 안 맞는 거를 가지고 팍팍팍팍 스파크를 튀겨봤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을 탐색하실 때는 가서 이거 나 얼마에 줄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여기는 내가 원하는 정도의 뭐 구매를 할 때 이런 관리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하시면 좋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일할 때 타는 쌍용 렉스터 스포츠 칸이거든요. 네, 그 차는요, 제가 일을 할 때 타는 차니까 멈추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차는 항상 이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쌍용 그 렉스터 스포츠 칸은 제가 쌍용 사업소만 다녀요. 쌍용 사업소에 다니면은 그 사업소에서 몇만 킬로에는 뭘 가셔야 되고, 몇만 킬로에는 뭘 가셔야 되고, 몇만 킬로에는 뭘 가셨고, 뭘 어떻게 하셨고, 제가 쌍용 어디 서비스 센터를 가든 그게 다 전산의 기록이 남아요. 네, 그러니까 그 차는 제가 웬만하면 서비스 센터에서 하라는 건 다 합니다. 네, 다 하고 다 고치고, 네, 그렇게 관리를 해야지 그게 10만이 넘어 15만, 16만 이렇게 타도 그 차가 쓰는 일이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차는 그렇게 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타는 장난감 차가 있어요. 턴카. 네, 그 차는 제가 좀 그 차를 특수하게 잘 보는 샵들만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샵들에 가면은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냐면 사장님들이 약간 이제 기술이 있는 대신 살짝 까칠해. 네, 그 다음에 정비를 했는데 정비 내역서도 잘 안 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비 일지도 따로 써야 돼. 메모장에다가 몇만 킬로에는 무슨 제품으로 엔진 오일을 어떻게 뭘 교체했고 뭘 교체했고 뭘 교체했고 시간 맞춰 가려 그러면 까다롭고 예약 전화해야 되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저는 거기에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 샵은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왜 정비 그거 전산화 안 했냐, 내가 아무 때나 와서 정비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거지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냐,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 사장님의 정비 기술이 필요한 거고, 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말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꼭 저희 매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기호에 맞는, 성향에 맞는, 네, 궁합이 맞는 샵들을 잘 탐색하셔서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